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과연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 모니터의 흰색의 화이트 포인트라고 불리우는 색 온도, 그 다음에 흰색의 밝기, 흰색 레벨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중간 톤입니다. 톤 응답 특성, 검정색과 흰색 사이의 중간 톤의 밝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우리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이원이나 스파이더와 같은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모니터의 흰색의 밝기, 모니터의 흰색의 색상, 색온도라고 불리우죠. 그 다음에 중간 톤의 밝기, 감마라고 불리우는 값입니다. 톤 응답 특성과 같은 값을 맞추는 작업을 우리가 흔히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 했었습니다. 모니터 캘리가 필요한 이유는 모니터가 정확한 색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설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니터가 애초에 처음부터 정확한 컬러와 정확한 흰색의 밝기, 정확한 흰색의 색온도, 정확한 중간톤의 밝기를 재현을 해주고 있다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CRT 모니터인데 CRT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이제 좀 성능이 낮은 그런 LCD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컬러라든지 밝기가 잘 맞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요즘 시대와 같이 이렇게 모니터의 컬러가 많이 발전해 오고, 그 다음에 모니터에 있어서 컬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가 과거에 그 냉음극관이라고 하는 CCFL에서 LED로 발전하면서 너무나 안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을 쓰더라도 모니터의 밝기나 컬러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불필요함을 계속 좀 늘리고 있다, 증대시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모니터 제조회사들이 공장 출하 시에 캘리브레이션을 해갖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사전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모니터들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똑같이 이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을 한 모니터가 이렇게 봤는데도 컬러가 좀 다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수많은 회사들이,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이렇게 공장 출하 시에 사전 캘리브레이션, 공장 캘리브레이션을 아주 정밀하게 해가지고 나오고요. 또 특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델타 E라고 해가지고 컬러 디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색차라고 이제 들어보셨던 값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값들이 모니터의 스펙에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런 모니터들 보시면은 색차가 얼마 이하다라고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죠. 그 정도로 정확함을 자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과거에는 항상 달라가지고 캘리를 했었어야만 했다면은 지금은 굳이 하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공장 출하 시에 사전 캘리를 하실 때 이런 공장에서는 정말 정밀한 한 2, 3천만 원대 이상의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세세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원이나 스파이더와 같은 그런 그 소비자용 캘리브레이터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하신다? 그러면은 기존에 정확하게 맞았던 값들을 더 왜곡시키거나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그냥 일반용 모니터에서 캘리가 안 되어 있는 일반용 모니터에서는 당연히 유효하겠습니다만, 이런 전문가용 모니터에서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운영체제에 등록을 하고, 운영체제에서 우리 주인님이 이런 모니터를 쓰시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 프로파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니터 프로파일은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는데 어떻게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여 앞에도 모니터 앞에 이제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sRGB 몇 퍼센트, 어도비 RGB 몇 퍼센트, 뭐 DCI P3가 몇 퍼센트 지원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존의 색공간 프로파일, sRGB 프로파일이나 어도비 RGB 프로파일 또는 뭐 DCI P3의 프로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별도의 모니터 장치 프로파일이 아니라 색공간 프로파일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모니터의 컬러가 정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도비 RGB, P3, sRGB 그런 색공간 프로파일을 모니터 프로파일로 등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이런 전문가용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모니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해당 모니터 제조사가 제공하는 그런 모니터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동안 한 20여 년 가까이 모니터는 사용을 하면 사용 시간에 따라서 컬러가 변하고 밝기가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캘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컬러가 변하나요? 10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모니터를 사용을 하면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6개월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컬러가 변하는 게 확연하게 느낌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싱크패드 노트북을 사용을 할 때 한 1, 2년밖에 안 썼는데 밝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든지 좀 누렇게 변했다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만 하더라도 사용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밝기나 컬러 변화가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아주 정말 뭐랄까요, 좀 터프하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LED 백라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LCD 모니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밝기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시간에 따른 변화에 또는 뭐 주기적으로 캘리를 해야 되냐, 요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굳이 하신다면은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뭐 하셔도 되는 상황으로까지 모니터의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또 하나,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SW320이라고 하는 모니터인데요.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요 위에 색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색온도 센서가 있다라는 거는 모니터의 주변에 그 주변 광의 밝기가 아니라 주변 광의 색온도를 측정합니다. 색온도를 측정해서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의 주변에 뭐 어떤 그 조명의 밝기, 조명의 색온도가 5000K다, 6000K다, 7000K다 그러면은 그 색온도에 맞춰서 모니터의 색온도를 바꿔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고, 이 기술은 사실 세계 최초로 집어넣은 거는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죠. 아이패드 프로에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그 아이폰 8,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도 트루톤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의 색온도에 맞게 모니터의 색온도를 바꿔버립니다. 현실이 이렇고 디스플레이 기술이 주변의 색온도에 맞춰서 모니터의 색온도를 바꿔버리는 상황인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색온도를 뭐 6500 기준, 뭐 6000 기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주변은 암실로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통제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조건을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의 진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변의 밝기를 측정하고 주변의 색온도를 측정해서 모니터의 색온도와 밝기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것, 흰색의 밝기, 그 다음에 흰색의 색온도를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자동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톤응답 특성 감마 2.2는 기본적으로 공장 캘리브레이션에서 맞춰버려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캘리를 왜 하냐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향 평준화가 됐죠. 과거에는 이 정도 급의 모니터를 사시려면은 정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모니터의 기술은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들은 한 50만 원 이상급의 모니터에서는 다 만나보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계속 발전하면서 가격은 정말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14비트의 룩업 테이블 16000단계의 개조를 표현할 수 있는 개조를
계산을 하는 이런 그 14비트의 룩업 테이블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각각의 개별 컬러마다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3D LUT도 들어가 있고요. 델타 E를 2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델타 E가 여기서는 이제 색차거든요. 그래서 컬러 디퍼런스라고 하는, 그래서 각각의 컬러의 정확도를 그 공장에서 정말 정밀하게 맞춰가지고 나온 그런 모니터들이 여러분들이 그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을 정도로 상향 평준화되고 가격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도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특정한 용지의 색온도에 맞게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온도를 바꿔주시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용지의 어떤 톤 제한 특성에 맞게 모니터의 톤 온도 특성을 바꿔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캘리가 필요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나는 인쇄도 하지만 웹 작업도 하고 뭐 디자인 작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웹 브라우징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공장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모니터만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경험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이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든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톤 개조의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톤 개조의 손상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도 캘리브레이션을 과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아래쪽에 톤 밸류가 98%, 94%, 87%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소프트웨어 캘리를 했더니 블루를 256단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225단계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30단계에서 톤이 뭉쳐버린 겁니다. 이런 개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톤이 뭉치는 밴딩 현상을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꼭 반드시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조의 뭉침 현상, 밴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출하 시에 캘리브레이션 된 모니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무조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방지하시기 위해서라도 캘리를 과연 해야 되는지 한 번쯤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